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화학2 네 번째 개념 강의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원을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남아있는 법칙일 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양, 몰수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선생님이 처음 설명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 붙는 이유는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 때문이다 라고 하거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달라질 수 있고요. 압력에 따라서도 기체의 부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즉 보일 샤를 법칙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기체의 몰수. 이때 기체의 종류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T도씨 1기압에서 메테인,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기체가 각각 1몰, 2몰, 4몰씩 존재했습니다. 세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같은 상황이에요. 이때 기체의 몰비가 1대 2대 4로 주어져 있죠. 그럼 세 기체의 부피비는 몇 대 몇 대 몇일 것이다? 1대 2대 4일 것이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배울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입니다. 화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셨죠?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몇 리터가 나온다? 22.4리터가 나온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기체의 부피가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V는 N, 여기에 나와 있는 N이 분자수, 몰수를 의미합니다.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하고요. 이걸 방정식으로 만들려면 비례상수 K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방정식으로는 V는 KN과 같다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이든 보일 법칙이든 샤를 법칙이든 이걸 단독적으로 쓰는 문제는 화투에서 나오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배우기 전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 법칙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물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배우고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배운 내용들로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절대온도 T에서 강철 용기와 실린더에 기체가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왼쪽 그림이 강철 용기고요. 오른쪽 그림이 실린더입니다. 강철 용기와 실린더의 차이가 뭐냐? 강철 용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용기의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실린더는요, 용기의 부피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용기의 부피가 언제 변하냐?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다를 때 실린더의 부피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린더 그림에 피스톤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이 피스톤이 외부와 내부를 가르는 가림막, 즉 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벽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를 보면 추가 올려져 있죠. 추와 대기압이 피스톤을 누르는 힘과 안에 있는 기체가 피스톤을 미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피스톤이 가만히 있는 거고요. 만약에 위에다가 추를 더 올리면 위쪽에서 누르는 힘이 더 강해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피스톤이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용기의 부피가 작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되냐면 강철 용기는 부피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실린더는 부피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 보기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기체 압력은 N2가 CO2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볼 거냐면 왼쪽도 오른쪽도 용기의 부피는 4리터예요. 근데 왼쪽 강철 용기에는 0.2몰의 기체가 들어있고요. 오른쪽 실린더에는 0.1몰의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기압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 기체의 압력인 기압은 기체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면서 생긴다고 했거든요. 똑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이 강철 용기가 2배 더 많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부피는 똑같은데 기체의 양이 2배 더 많다? 충돌 횟수가 2배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체 압력은 N2가 CO2의 2배이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왜? 기체의 충돌 횟수가 2배 더 많을 거니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실린더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실린더를 보면 0.1몰의 부피가 4리터로 나와 있죠. 그럼 만약에 오른쪽 실린더에 기체가 0.2몰이 있었어요. 부피가 몇 리터였을까요? 8리터였겠죠. 근데 왼쪽을 보면 용기의 양이 0.2인데 부피가 4리터예요.
실린더를 기준으로는 부피가 8리터가 나와야 되는데 강철 용기를 기준으로는 4리터가 나왔죠. 부피가 절반이죠. 압력이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보일의 법칙을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니은 보기를 한번 봐볼게요. 온도를 2T로 올리면 N2의 압력은 2배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절대 온도는 입자의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나타내줘요. T에서 2T로 온도가 몇 배가 됐죠? 2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2배로 활발해졌다는 뜻이니까 입자의 충돌 횟수, 충돌 강도가 2배 세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압력이 몇 배가 될 것이다? 2배가 될 것이다.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요.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부피가 몇 배가 되어야 되죠? 2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샤를 법칙이죠. 근데 강철 용기는 부피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2배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 그럼 압력이 2배 늘어나면서 부피를 다시 절반으로 돌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만약에 오른쪽 실린더의 온도를 2T로 올렸다면 부피가 8리터로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시 한번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4리터로 줄였다. 그럼 부피를 4리터로 줄이기 위해서는 8리터에서 4리터로 압력을 2배로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왼쪽도 압력이 2배인 상황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하든 두 번째 생각을 하든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마지막 디귿 보기입니다. 온도를 2분의 T로 낮추면 CO2의 밀도는 2배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온도를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그럼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밀도 계산식이 어떻게 되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근데 부피가 절반이 됐다? 전체 밀도는 2배가 되겠네요. 만약에 강철 용기의 온도를 2분의 T로 낮추면 N2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강철 용기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용기니까. 지금 디귿 보기에서 물어본 건 CO2의 밀도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고요. 만약에 N2의 밀도를 물어봤다면 변함 없다라고 해주셔야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예제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면 이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